여러분 그 첫 번째 시간에 인터뷰 스킬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우리 컨설턴트가 고객의 그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가 되겠어요? 그 고객을 찾아가 가지고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진짜 어떻게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인지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고객의 이해 당사자들, CEO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직원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들까지 우리 컨설턴트가 현장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내면 이것이 뭡니까? 컨설팅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첫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요, 본격적으로 이제 컨설턴트들이 컨설팅 프로젝트를 컨설팅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보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컨설팅이라는 것은 고객 현장에 가서 문제를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고객과 접촉해서 알아내고 또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도록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고객과 체계적으로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겠죠.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겠죠. 컨설턴트가 현장에 고객 회사에 가가지고 고객 조직에 들어가서 그 직원들과 또는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과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어떻습니까? 그 컨설팅 결과물이 체계적 결과물로 바뀔 수 있게 된다. 체계적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시간에는 그 고객과 어떻게 컨설턴트가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사소통 스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과 의사소통하는 스킬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 고객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크게 유형을 분류해 보면 네 가지로 여러분들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이죠. 그렇죠. 항상 우리 컨설턴트는 고객과 인터뷰를 또 했고 또 가장 다양한 자료를 수집을 했고 또 컨설턴트로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고객한테 가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어떤 거고 그 문제를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객에게 잘 알리고 또 어떻습니까? 고객한테 특정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걸 질문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고객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전문 직종이나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컨설턴트는 특히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특히 잘해야죠. 차별화되게 잘해야 됩니다. 왜? 전문 지식을 위주로 한 분야별 전문가들 어때요? 내 전문 지식이 이 정도 수준이 되고 그걸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고객에게 잘 전달하면 야, 고객은 나름대로 자기가 부족한 전문 지식이니까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컨설턴트의 경우에는 전문 지식만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고객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 지식 경험들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는 다른 컨설턴트와 차별화된 역량이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잘 보여주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컨설턴트가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야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퍼실리테이션입니다. 이거 영어인데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은 촉진하다는 얘기예요. 촉진. 그렇죠. 컨설턴트는 어떻습니까? 고객의 경영 현장으로 들어가서 고객의 문제를 알아내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대안을 찾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잘해야 되겠어요? 고객 현장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 직원들이 어때요? 잘 컨설턴트가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할수록 어떻습니까? 촉진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고객과 의사소통하는 중요한 스킬 두 번째로는 퍼실리테이션 스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거 있어요? 야,
고객 현장에 들어가서 컨설턴트가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고객들이 수준이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에 따라서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문제를 잘 스스로 드러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뭡니까? 자신의 문제를 또는 자신 조직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뭡니까? 드러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코칭을 잘 해나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컨설턴트는 고객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스스로 잘 드러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이렇게 코칭을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칭도 중요한 의사소통 스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리포팅,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컨설턴트는 컨설팅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알아내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고객에게 잘 리포트해가지고 리슨 리포트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지속적으로 그 컨설턴트가 제시한 문제 분석, 해결 대안이 고객 조직에서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포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컨설턴트의 스킬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의사소통 스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의사소통 스킬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프리젠테이션 스킬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 여러분 프리젠테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요. 항상 그 3P를 명심을 하셔야 돼요.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컨설팅 고객에게 그 당신들이 이런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그 설명을 해서 고객이 그거에 대해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목적이 프리젠테이션 목적이 크게 보면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3P라고 얘기를 합니다. 3P. 첫 번째 P가 뭐겠어요? 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프레젠테이션을 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고객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중요한 프레이스가 중요하죠. 그렇죠? 컨설턴트가 고객의 문제와 관련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공장 현장에서 현장 관리상의 문제가 쭉 진행되는 내용을 어디 가서 해야 되겠어요? 가능하면 그것은 공장 현장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기업 전반의 전략 관련 문제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전체 직원을 모아서 포럼을 회사 본사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프레이스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스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퍼슨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한지를 잘 고려해야 그 고객한테 정확히 내가 알리고자 하는 것을 알리고 고객을 설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프레젠테이션 목적이나 장소나 대상자를 잘 골라서 프레젠테이션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요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할 때 매끄럽게 진행해서 청중들이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해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몰입할 수 있도록 압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만은 컨설턴트가 컨설팅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은 매끄러운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일반 학술 논문처럼 이 얘기 저 얘기 다 얘기를 하게 되면 청중들이 뭡니까? 관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컨설턴트는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짚어서 컨설턴트 고객에게 제시를 해야만 청중이 몰입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는 이유도 뭐가 그래요? 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요약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란 이런 도구도 크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을 간단 명료하게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딱딱한 내용들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뭡니까? 유머를 가미하는 것도 좋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프레젠테이션 할 때 다양한 말솜씨 그리고 상상력이 있어가지고 재미있는 얘기들을 자꾸 집어넣고 사례를 집어넣어주면 프레젠테이션이 훨씬 고객의 관심을 끌고 고객에게 뭡니까? 감동을 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정확하고 간결한 어휘를 사용한다 이거죠. 어휘 사용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컨설턴트로서 앞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휘 사용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보조 도구를 잘 쓰는 것이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강의할 때 이런 필기 도구를 쓰는 것이지만 항상 컨설턴트는 뭡니까?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 파워포인트 내용에다가 일정 부분에 의해서는 여러분이 체크도 하고 지적도 하고 하는 이런 보조 도구를 활용해서 고객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이런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 퍼실리테이션이 되겠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잠깐 그 소개를 했습니다만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촉진하다는 얘기예요. 촉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설팅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그 우리 이해 관계자들이 여러분이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참여하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우리 고객들을 뭡니까? 끌어들이지 못하면 참여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퍼실리테이션 이런 스킬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사람들이 특정한 프로젝트에 우리 컨설팅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하는 경우에도 그 우리 여러분 학생들이 학습하는 경우에도 여러분 입장에서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도 우리 퍼실리테이션 스킬 중에 하나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여러분하고 직접 어떻습니까? 스스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이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토요일 날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런 온라인 수업한 내용을 스스로 습득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또는 여러분들께 그걸 요약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퍼실리테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그 수업을 브랜디드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퍼실리테이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회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러분이 컨설턴트로서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 다양한 직원들을 모아가지고 그 컨설팅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CEO 혼자만 발언하고 말이죠. 대부분 직원들은 거의 뭐 듣고 있고 받아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뭡니까?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회의 과정에서도 회의 프로세스를 잘 설계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진행대로 또 끌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잘 엔코리지를 해줘야 어떻습니까? 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퍼실리테이팅이란 겁니다. 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그냥 CEO 혼자 발언하고 말이죠. 아무런 질의 통으로 서로 응답도 없이 큰 성과를 걷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회의를 준비할 때 미리미리 퍼실리테이팅 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퍼실리테이팅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느 때 쓰이냐면 갈등 조정할 때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이 컨설팅 현장에 들어가면 그 고객 회사, 고객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떻습니까? 특정 조직에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조직에는 손해가 되는 이러한 대안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양한 갈등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반대가 많고 말이죠. 어떤 데는 찬성하지만 어떤 데는 반대하고 어떤 경우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 냉소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컨설턴트가 그런 사람들, 조직원들, 스테이크홀더들이 이 갈등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컨설팅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퍼실리테이팅은 갈등 조정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컨설턴트는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거기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중립적인 사람이나 냉소적인 사람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하도록 기회를 줘가지고 그들의 감정을 완화시켜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실리테이팅 스킬이라는 것은 우리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컨설팅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해야 될 중요한 스킬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컨설턴트에 따라서 대단히 이런 스킬들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런 스킬들을 연마하고 배양해서 고객 컨설팅 프로젝트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퍼실리테이팅을 잘하려면 항상 퍼실리테이터는 나의 관점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뭡니까? 중요하다. 당신 말씀이 중요하다. 당신 참여가 중요하다. 이것을 항상 강조해야 되고요. 나의 관점으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항상 퍼실리테이팅을 할 때는 포스트 잇을 사용하면 좋죠. 왜? 여러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남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자마자 그걸 포스트잇으로 붙여놔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팅 하는 과정에서는 포스트잇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퍼실리테이팅 할 때는 가능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뭡니까? 참여하고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를 알아내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그 퍼실리테이팅이 되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 번째는 그 코칭 스킬입니다. 코칭이라는 것은 그 간단히 코칭을 정의를 해보면 코칭이라는 것은 우리 고객 스스로가요 잠재력을 이해하고 향상시키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식을 전달하는 건 아니고 내 코칭을 받는 코칭 대상자에게 고객에게 스스로 자기의 잠재 역량을 알아내고 향상시키도록 만들어서요. 그 개인적이나 직업적인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는데 차근차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코칭 활동을 우리 시장에선 각종 우리 대인들이나 또는 이런 조직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주는 코치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컨설턴트만이 아니고 모든 이 전문 지식 분야에서 우리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이런 코칭 스킬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렇죠? 모든 전문가들도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고객이 그게 전문 지식을 전달만 한 게 아니고 고객이 스스로 자기 잠재력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냥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고객 스스로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코칭 스킬을 많은 전문가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턴트는 특히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알아내고 스스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코칭 스킬을 더욱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칭이라는 게 이러한 고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코칭을 할 때 코치가 말이죠. 절대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고객한테 이래야 저래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고객 스스로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촉진하는데 도와주는 이런 방식으로
코칭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전문가라고 해서 내 전문 지식이 이런 것이니 당연히 그대로 이걸 활용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고객 스스로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뭡니까? 받아들여서 자기 역량과 연결시켜서 그 부분을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엔코리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코치와 고객은 어떻습니까? 항상 상호작용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코치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 코칭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적극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상호작용, 코칭을 받는 사람이 우리 컨설턴트를 적극적으로 믿고 그 부분을 의지를 해야 어떻습니까? 그 코치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잘 해야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코치가 고객 정보를 알게 되면 이것은 절대 고객 정보를 뭡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 문제를 스스로 알아내고 해결하는 데만 선택하도록 돕는 데만 활용해야지 다른 데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코칭이라는 것은 개인적 전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자유롭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코칭이라는 것은. 개인적 전문적 문제 천만하게 해서 어느 문제에 대해서나 코칭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컨설팅은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전문 직종보다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고객의 문제 해결하는 데 조안이 있는 게 아니고 고객의 문제를 알아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안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코칭 방법이 더욱 많이 쓰이겠죠. 왜? 컨설턴트 역량만으로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고객 스스로 자기 문제를 알아내고 고객 스스로 자기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칭이라는 것은 우리 컨설턴트에게 있어서는 고객 문제 해결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스킬이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요. 컨설팅 결과물에 대해서 컨설턴트가 컨설팅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보고서를 잘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리포팅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 작성할 때 중요한 건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보고서라는 것은 쓸데없는 얘기를 써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항상 어떤 문제인지 그것의 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배열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고서라는 게 어떻습니까? 보고서를 읽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고려해가지고 보고서를 읽는 대상에 따라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기대 수준을 고려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보고서가 어떻습니까? 우리 문제 해결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고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엉뚱한 보고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고서는 항상 두 갈식으로 함축적인 내용을 두 갈식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항상 앞쪽에다가 결론을 제시하고 뭡니까? 설명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컨설팅 보고서라는 것은 리포팅을 할 때 결론, 중요한 것을 제시해가지고 뭡니까? 중요한 내용을 우리 고객이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고서는 개조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이 이런 개조식 보고서를 잘 만들죠. 하여튼 그 바쁜 시간에 뭡니까? 고객이 자기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 대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뭡니까? 컨설팅 보고서는 OW1H 메시 리스트 방식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OW1H 여러분 잘 아시죠? 5가지 what, when, how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메시 리스트 방식이라는 것은 항상 보고서를 만들 때 어떻습니까? 메시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없고 누락된 부분도 없이 문제 전체를 파악하는 사고로 각각 합이 전체가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뭡니까?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고 레스라는 것은요. 서로 중복되지 않고 각각 합이 전체가 되지는 않지만 각각의 부분 집합에 속하는 중요한 의미를 정확히 명확히 무슨 얘기냐면은 보고서가 말이죠. 어떤 부분 내용들이 빠져버리는 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전체의 내용이 포함되지 중복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로도 잘 꽉 짜여 있고 부분도 관련된 문제와 해결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설팅 보고서는 뭡니까? 완벽하게 작성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 있어서 그동안에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요.
보고서 문체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는 직설적인 단어나 단정적인 문장이 많습니다. 컨설팅이란 어떤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안 된다 하고 결론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추상적이거나 함축적이어서 고객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단어로 쓴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 보고서라는 항상 간명하고 명확하게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너무 구구절절히 적용된 보고서도 많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 의미를 제하는 문장, 이렇게 복잡 단안한 이런 혼란스러운 문장을 나열한 경우도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컨설팅 보고서 구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달 대상과 전달 목적을 정확히 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대상을 상대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제들을 논리적으로 잘 구성이 안 되고 이것저것 혼란스럽게 구성된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발적인 논제들이 제시가 돼가지고 결론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보고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발생하는 그러한 보고서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레포팅, 보고서를 구성할 때 항상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문제 1번을 보면 인터뷰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컨설팅 활동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시키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해관계자 이해시키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방향 의사소통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설팅에서 인터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고객에게 컨설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득시키는 중요한 양방향 소통 활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의 4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우리 컨설팅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되는 거고, 코칭을 잘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수록 도와주기를 잘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리포팅을 잘해서 뭡니까? 리포팅을 효과적이고 함축적이고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잘해가지고 고객이 컨설팅 결과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어떤 겁니까? 보고서는 첫째, 논리적으로 배열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조식으로 문장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읽는 대상을 고려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가설 설정 및 검증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또 메시리스, 오토브 이레이트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뭡니까? 보고서는 2과일식으로 제시를 해서 먼저 결론을 내고 그에 대한 설명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컨설팅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 역량과 스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컨설턴트 역량의 마지막 부분으로 컨설턴트 행동 양식 스킬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컨설턴트 역량 모델의 핵심적인 3가지 역량 모델과 3가지 스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금주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